저기가 여의도고요. 여의도까지 도보로 이용도 가능하고 대방역도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파트도 34평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하는 걸 보니까 이 아파트를 매입할 금액으로 다중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월세를 전부 다 받게 된다면 월세는 보수적으로도 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이네요. 그러니까 월세는 상당히 괜찮죠. 오프라인 경매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빌라 단기매도, 다가구,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토지 공장,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방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 아닌가요? 저기가 여의도고요. 여의도까지 도보로 이용도 가능하고 대방역도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대로를 넘어가면 바로 여의도가 위치해 있는데 도보로도 여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입지가 괜찮은 주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물건은 다중주택이고요. 이런 다중주택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와서 느낀 건데요, 인근의 영등포에는 지금 재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 25평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기 역에도 가깝고 여의도도 있으니까 한 8억 정도요?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25평 아파트가 9억인데 오늘 저희가 보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14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제 정면에 오늘 저희가 보는 다중주택이 저렇게 있습니다. 측면에 저 주황색 보이시죠? 네. 예, 저 건물이 오늘 저희가 검토해 볼 건물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이렇게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도 34평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하는 걸 보니까 이 아파트를 매입할 금액으로 다중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14억 후반대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최저가로 낙찰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다중주택으로 보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임대 주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건물이에요. 되게 외관이 좀 세련된 것 같은데요? 건물의 외관이요? 네, 건물의 외관이 지금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의 주차는 지금 한 2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고요. 지하도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관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쪽에 실리콘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타일을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건물의 외벽이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청소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건물 입구에 보면 이렇게 우편함이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지금 한 14분 정도가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셨더라고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거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한다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도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현황입니다. 건물은 잠시 후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 이쪽 외관 한번 더 둘러볼게요. 이쪽에도 지금 주차가 한 대가 가능하고요. 이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이 옆 건물 걸로 보입니다. 토지의 경계가 이쯤으로 이렇게 돼 보이는데 옆 건물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함은 이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개, 2개 정도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관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층별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계량기 이 건물 측면에 위치해 있고요. 계량기는 전부 다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바닥은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무인 택배함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하실로 내려가면
습한 냄새는 나지 않고요. 특별하게 위에를 봐도 물이 고이거나 물이 샜던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거미줄만 좀 많이 있고요. 청소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1호부터 104호까지 총 4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개 호실당 한 5평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내부는 확인은 못하지만 지하로 내려왔을 때 습한 냄새라든지 특별한 하자는 크게 없는 건물인 것 같아요. 올라가 볼까요? 1층은 건물 입구에서 반계단 정도 올라오면 1층이 있는데요. 1층은 201호부터 2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층별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층별로 이 색이 다 다릅니다. 2층도 색이 다르고 지하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청소가 안 된 것 외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의 내부는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페인트 도색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는 건물입니다. 3층도 올라가 볼게요. 3층 같은 경우에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보면 청소 안에서 상당히 좀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고, 계단실에도 물 새는 흔적은 보이진 않습니다. 3층은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요. 2층은 파란색, 3층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3층도 원룸이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세대들이 몇 세대가 보이고요. 지금 호실별로 다 붙어 있는데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제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고요. 주인 세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1호, 402호, 403호. 401호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락층을 이용을 하면 다락층에도 방이 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층 주인 세대에서 옥상을 혼자 쓰다 보니까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4층에 거주하면서 임대 주기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역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크게 임차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만한 집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오면서 내부를 쭉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하자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약간 콘크리트 크랙이 있는데요. 크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간단하게 수리를 하면 되는 정도의 하자니까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에 대해서 보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어떠세요, 내부 보니까? 저는 내부가 실제로 보면 되게 깨끗하고 괜찮던데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차인들은 거의 다 임차권 등기해서 나갔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일단 내부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주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도 제 생각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과의 거리도 실제 5분도 채 되지 않고 걸어서 여의도도 접근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예. 대방역까지는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부터 얘기 드렸지만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성인이 걸어가면 2, 3분 정도면 걸어가고요. 여의도까지도 도보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여의도까지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가다 보면 9호선 색강역도 위치해 있어서 9호선을 이용을 하면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의 단점은 1호선 노선과 그리고 올림픽 대로 사이에 좀 끼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위치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영등포도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다중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개발보다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이런 지역은 월세를 받는 전략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매 정보에 대해서 얘기 드리진 못했는데 지금 경매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362번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01-5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다중주택으로 나와 있고요. 토지 면적은 42.9평 정도가 되고 건물의 면적은 102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는 18억 6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20% 떨어진 금액인
14억 9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번 회차에 상당히 낙찰이 유력해 보이는 주택이고요. 입찰기일은 2025년 8월 6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나오셔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된 다중주택이고요. 총 14개의 원룸을 보유하고 있고 한 세대의 주인 세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 없고요. 총 17분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고요. 토지 등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권리상 전혀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늘로 피난을 왔어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임차권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 좀 명도할 때 좀 난이도가 더 어렵고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실무상으로 보면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들은 보통 퇴거를 했다라고 봐도 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신 분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한테 연락을 못 하겠죠. 연락을 못하면 그만큼 명도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월세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하고 왔는데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그리고 2층부터 3층까지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에는 공용 취사시설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내부를 들어가면 방은 별도로 구획을 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방과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면 또 방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룸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100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월세를 전부 다 받게 된다면 월세는 보수적으로도 한 700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이네요. 그러니까 월세는 상당히 괜찮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업무지구와 역과 인접해 있는 다중주택은 월세뿐만 아니라 공실에 대한 염려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임대업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공실이거든요. 사실 공실만 안 나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을 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다중주택을 선택을 하신다면 수요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주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기 전에 지도를 보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그리고 요즘 그동안 좀 정체가 되긴 했는데 영등포 쪽에 재개발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여의도 재건축들, 주변이 정말 개발이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 같아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지가 상승도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정부 기조라든지 서울시의 입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인근에는 지금 재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속통합계획으로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좀 지역 정비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는 재정비 지구 안에도 있는 다가구 주택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결국에는 아파트로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원룸이나 투룸들을 공급하는 다가구들은 아마 공급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상당히 비싸죠. 관리비도 비싸고. 네. 그래서 다중주택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인근의 아파트는 늘어가고 신축이 공급이 될수록 이런 다중주택은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희소성 때문에 월세도 더 오를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8월 16일과 8월 20일부터 오프라인 경매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 경매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빌라 단기 매도, 다가구,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토지 공장,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땀 너무 많이 흘리셨죠?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가시죠. 예, 퇴근. 퇴근.